시청자 여러분,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많이들 저의 동영상을 통해서도 들어보셨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와서 착공식도 참석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그동안에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3년 넘게 길고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오늘은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에 착공되는 그런 배경, 지나온 과정, 그런 내용을 한꺼번에 정리를 하면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계셔도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하시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 용인시 중개로 위로금을 13% 지급을 하면서 아주 극적인 타결을 토지 보상에 관련된 많은 토지 수용자들과의 그러한 계약이 이 중재 위로금 13% 지급이 큰 역할을 했고요. 또 이주자 택지 공급을 약속하며 안성시와의 갈등 등 위기 때마다 협상, 중재로 타결을 했던 이 SK하이닉스입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토지주들의 입장에서는 국가 사업을 한다고 용인시청 인구 원산면에 있는 토지를 반강제로 빼앗기고 보상금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놓아야 되는 상황에서 극단적인 대치 상황이 있었습니다. 시행사가 13%의 위로금 지급을 약속했기에 어느 정도 합의가 가능했는데 세금 일부라도 보존할 수 있는 길이 생겼으니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시행사인 용인 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가 지난 25일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착공계를 제출하면서 공사 시작이 초입기에 들어갔습니다. 착공계에 들어갔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은 토지 보상 등을 둘러싸고 주민과 사업자 간의 갈등이 빚어지면서 3년간 쳇바퀴 도시를 공인전하는 중이었는데 최근에 아주 급진전됐습니다. 시행사인 용인 일반 산업단지 주식회사가 토지주 등이 제시한 23개 협의안을 전격적으로 받아들인 게 바로 결정적 이유인데, 또 시행사와 주민들 사이에서 양측 입장을 조율하며 중재를 했던 용인시의 노력도 상당한 역할을 했습니다. 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 용인시와 용인 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등에 따르면은 지난 2월 28일 기준 12%에 그쳤던 토지 보상률이 3월 말일까지 합의 계약을 하면은 13%의 위로금을 준다는 그러한 SK하이닉스의 전제 조건, 제시 요건에 무려 한 달 사이에 48% 가까이 급증을 했습니다. 지난해 9월 토지주들과 사업시행자가 보상협약을 체결했음에도 6개월간 토지보상협약이 지지부진해지자 용인시가 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를 설득하고 현실적인 보상안을 마련을 주문 뒤에 나타난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는 이 주민들이 내놓은 23개 요구안을 실질적인 이주대책 마련, 감정평가 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공장 이주대책 특별조치, 시설농가 이주대책 마련 등이었는데, 용인시는 용인 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의 이 요구안에 대한 협상 테이블에 앉기를 요청했고, 이때부터 시행사도 적극성을 띠기 시작을 했습니다. 용인시는 형식적인 조건 비비로 이주자 택지를 받지 못하는 원주민을 위한 택지를 제공하고 토지주들이 추천한 감정평가사를 선정해서 영농보상금 산정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라고도 했습니다. 요구안에는 산업단지 편입으로 이전한 공장들을 인근 원산면 중릉 일반산업단지로 옮기도록 지원을 하고 시설농가 이주를 위해서 스마트팜 조성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러한 언론적인 수준이던 위로금 지급 금액을 바로 13% 더 지급하겠다는 그러한 토지 보상금의
13%로 끌어올린 것이 토지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보상으로 인식하게 되는데, 물론 만족하지는 않았겠지만은 그냥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했다는, 거기에 바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13%의 유류금이었습니다. 토지 수용에 합의한 익명의 관계자는 우리가 23개 조항의 협상을 마련해서 시행사와 대화를 진행했지만 협상은 제자리 걸음했다고 하면서 용인시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선 이후 시행사가 토지 보상금의 13%의 추가 유료금을 제시해서 이를 받아들이게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착공계가 제출되기까지는 보상 문제뿐만 아니라 지난 3년간 크고 작은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자, 대장동 사건의 버금가는 원삼면 수용민 주민 주기는 헐값 보상 당장 중단하라는 이러한 용인시청 앞에서 퍼포먼스를 하는 그러한 사진도 지금 보고 계시는데, 어쨌든지 간에 3년 넘도록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면서 용인시의 책임도도 나왔고, 용인시는 위기 때마다 백군기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협상과 중재를 거듭하며 타개해냈습니다. 2019년 6월 경기도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고시하자 방류소 문제로 인근 안성시와 또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청 앞에서 안성시 이제 관련돼 있는 저수지 주변의 주민들이 용인 SK하이닉스 오폐수 전력을 용인에서 자체하게 해라. 우리 반도체를 하려다 보면 전기와 물이 가장 중요한데, 안성시에서 전기도 끌어가지 오폐수 방류를 갖다가 안성시 고3 호수에 내려보내지. 그러면 안성시는, 용인시는 꼭 먹고 알 먹고 오고 우리 안성시는 뭐냐, 이런 바로 퍼포먼스가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시는 용인시와 경기도, 안성시 시행자가 참여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상생협의체를 출범시킨 뒤 18회에 걸친 실무협의, 5차에 걸친 전체회의를 진행해서 지난해 1월 MOU를 상생협약을 체결하면서 지자체 간의 갈등을 봉합을 했습니다. 이후 같은 해 3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용인시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 고시됐고 토지 보상 계획이 공고가 됐습니다. 착공 전까지 남은 가장 큰 절차는 사업부지 소유권을 확보했는데 1년 가까이 토지주와 보상협약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는데, 용인시가 중재에 나서서 토지주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사업 시행자를 설득하면서 토지 보상률이 지난 3월 한 달 사이에 50% 가까이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기가 꽉 잡혀 있는 용인시 백군기 용인시장이 바로 이제 K반도체에 미래를 주면서 용인의 전성시대가 열린다는 그런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 백군기 용인시장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시의 100년을 보장하는 먹거리다. 2018년 7월 달에 시장으로 취임한 뒤 산자부 등 중앙부처를 설득해서 이듬해 3월 산업단지 특별 물량을 배정받는 성과를 냈다면서 산업단지 승인 신청서 접수 이후 인근 지자체는 물론 지역 주민과도 갈등이 있었지만 부단하게 소통하며 합의점을 도출을 했다고 합니다. 산업단지 물량 배정 이후 3년이란 짧은 기간 안에 국가의 전략 산업단지를 착공하는 성과를 이루게 돼서 감개무량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SK하이닉스의 토지이용계획 도면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고요. 자, 용인 반도체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는 처인구 원산면, 독성리, 그 다음에 고당리, 중릉리 일로는 126만 평에 조성되는 차세대 반도체 메모리 생산 기지입니다. 용인 일반 산업단지 주식회사가 사업비 1조 8천억을 투입해서 부지를 조성하고 SK하이닉스가 120조를 투자해서 SK하이닉스 단지, 쉽게 말해서 4개의 공장 팹을 조성한다는 겁니다. 특히 또 소재, 부품, 장비라고는 소부장 50여 개의 기업들이 입주하고요. 3만 1,000명의 직간접 일자리가 창출되고 5,100여 명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514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189조 원의 부가가치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자,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의 사진과 함께 오늘 여러분들에게 용인 SK하이닉스에 어떻게 3년 동안이 지루하게 했는데 그런 과정과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OK부동산과 김영삼 박사의 부동산 연구소에서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에 관련된 그런 착공과 함께 이 주변 지역이 하루빨리 개발이 되면서 발전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하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